2026년 2월 3일 대한민국 정권과의 충격파가 몰아칩니다. 한국의 반도체 양강이 중국의 거대한 두 공룡을 넘어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기업 가치가 16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홍콩 증시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텐센트 982조 원, 알리바바 565조 원 합쳐서 1547조 원. 한국이 중국을 거의 100조 원 차이로 앞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역전극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8% 넘게 치솟으며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동시에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984조 원 안팎, SK하이닉스는 656조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홍콩 증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기술 기업 텐센트 주가는 4% 넘게 하락했고 알리바바 역시 2% 가까이 밀렸습니다. 한때 아시아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불리던 이 두 기업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왕좌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역전극의 배경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은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누가 진짜 돈을 버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이를 서비스하는 거대 플랫폼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바로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판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막대한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을 수행하려면 반도체가 필수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의 자본이 눈을 뜬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금광이 발견되면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곡괭이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 불리는 물건입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22%로 뒤를 잇고 있으니 한국 두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HBM이라는 물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뒤 특수한 기술로 연결한 제품입니다. 마치 고층 빌딩을 짓듯이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구현합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칩 기업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의 7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부를 한국 기업이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차세대 제품인 HBM4 공급 경쟁에서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월부터 HBM4 양산에 돌입하며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분명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의 황제이고 텐센트는 게임과 소셜미디어의 제왕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알리바바의 자본 지출은 725억 위안, 텐센트는 76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갈수록 점점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직전까지 규제의 빈틈을 메우는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중국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하필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무기입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담아고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기치 아래 자체 반도체 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자체 인공지능 칩까지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 격차를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언론버그 통신은 이번 역전을 두고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붐의 진화가 아시아 기술 분야의 투자 역학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공급망의 특정 부분에 매우 집중된 반면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공지능 기술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이야기라고요. 두 나라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자리 잡았고 중국은 독자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 보면 한국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자가 한국 기업들의 최대 고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월 현재 5,000포인트를 넘어 5,2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삼성전자 주가는 34%, SK하이닉스는 37%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알리바바는 14% 상승에 그쳤고 텐센트는 연초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는 계속될까요? 여기서 냉정한 시선도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 사이클의 변동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도체 업황이 꽁이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용자 기반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벤룸버그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칩의 수급 사이클에 과도하게 노출된 위험이 있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공지능 붐이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데이터 센터 확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8%에 달합니다. 100원을 팔면 거의 50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부문에서 강력한 실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을 지난해의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이번 역전은 단순한 주가 등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 산업 패권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시아 기술 산업의 역사는 추격과 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018년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삼성전자를 추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술 기업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던 두 기업은 승승장구하며 아시아 기업가치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원동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입니다. HBM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메모리 칩을 12장 이상 쌓아 올리고 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에서 수년간 앞서왔고 삼성전자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조차 두 한국 기업을 따라잡기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입니다. 한번 벌어진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간의 연구개발이 누적되어야 겨우 한 세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추격 의지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5,300개가 넘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막대합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중국 빅테크들은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체 반도체까지 확보한다면 판세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한국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인공지능 수요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그러려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신중론자들은 주가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대비 37%나 올랐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오를 때도 세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가파르게 내립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번 역전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반도체에 의존해왔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반도체가 부진하면 경제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일변도 경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 구조가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반도체를 갈망하는 시대에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의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도 결국 반도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분명 위험 요소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업 다각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의 상황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여전히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매출과 이익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춤한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재라는 외부 요인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도 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서 양쪽 모두와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 공장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집니다. 최근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복잡한 외교적 셈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패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HBM 시장에서의 우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등장하면 판도가 바뀔 수 있고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고 인재를 키우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넘어선 날은 한국 기술 산업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